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정갈하게 울려 퍼지는 굽소리는 한서연의 흔들림 없는 평정심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남의 초고층, 빌딩,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무한한 도시, 풍경처럼 차분했고 그녀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철저히 다져온 전문성과 자신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제 건축 설계 그룹인 아르키메데스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매니저 자리에 오른 그녀는 이미 과거의 연약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완벽하게 재단되어 있었고 날카로운 지성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동시에 표현했다. 긴 머리를 하나로 깔끔하게 묶은 모습은 어떤 방해나 흔들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오늘 그녀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 바로 강일 그룹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함이었다. 그 어떤 사적인 감정도 과거의 기억도 그녀의 시야에 들어올 여유는 없었다. 대외 의실 안은 이미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경쟁사의 대표들은 서연의 젊고 능력 있는 모습에 경계의 시선을 보냈다. 서연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들고 단상에 올랐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명확한 비전과 기술적인 깊이는 모든 참석자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제시한 혁신적인 설계는 강일 그룹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가 준비한 발표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다다랐을 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가 등장한 것이다. 강일 그룹의 총재 강태호. 5년 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오히려 세월의 무게만큼 더욱 깊어진 카리스마와 절대적인 권위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 공간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듯 했다. 강태호는 군더더기 없는 고급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고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단숨에 스캔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한 힘을 느끼게 했다. 그는 이사회 의장석에 앉아 있었고 그 행동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모든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언으로 보여주는 듯 했다. 서연은 잠시 숨을 멈추었지만 그것은 아주 짧은 찰나였고 그녀는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발표에 집중했다. 이 설계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 도시의 유기적인 심장부가 될 것입니다. 강일 그룹의 비전과 아르키메데스의 기술력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서연은 완벽한 한국어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었고 그녀의 발표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청중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고 그 지적인 대화 속에서 그녀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했다. 강태호는 회의 내내 묵묵히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평가자의 그것이 아니었고 그 안에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 그는 5년 동안 그녀를 찾기 위해 엄청난 자원과 권력을 동원했지만 그녀는 마치 지구상에서 사라진 듯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었다. 그녀는 지금 그의 눈앞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서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는 태호에게 더욱 강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과거에 서연은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녀는 수천 번의 계산 끝에 도출된 가장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태호는 주먹을 살짝 쥐었고 그 순간 그의 옆에 앉아 있던 강일 그룹의 전무이사 이준식이 서연에게 질문을 던졌다. 준식은 태호의 권력을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이었다. 한 매니저님의 경력은 훌륭하지만 저희 강일 그룹은 이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험이 실제로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준식의 목소리는 은근한 압력을 담고 있었고 그의 질문은 서연의 배경과 능력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서연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침착하게 응수했다. 이 전무님, 아르키메데스는 지난 100년간 세계 500대 기업 중 200여 곳의 본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총괄한 싱가포르와 두바이의 프로젝트는 이 규모보다 더 복잡한 정치적, 기술적 제약을 이겨내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제 경력은 단순한 이력이 아니라 증명된 실적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가 제시한 보고서의 부록실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답변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일순간 서연의 편으로 돌려놓았다. 강태호는 준식에게 짧고 차가운 시선을 던졌고 준식은 당황한 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태호는 이제 침묵을 깨고 직접 서연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으며 5년 전의 따뜻한 감정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한서연 씨, 당신은 아르키메데스에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할 만큼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얼굴 마담입니까? 태호의 질문은 노골적이었고 그녀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흔들림을 유도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 의도를 완벽하게 간파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종재님, 저는 아르키메데스의 파트너급 매니저이며 프로젝트 전체의 설계부터 제정, 그리고 인력 관리까지 모든 결정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서명된 이 계약서가 저의 권한을 증명합니다. 강일 그룹과 협력하게 된다면 저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이 프로젝트에 전념할 것입니다. 제 능력에 의문을 갖기 전에 저희가 가져올 비전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은 태호의 오만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었다. 태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과거의 연인이 아닌 동등한 위치에서 대결하는 강력한 상대를 보았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승인보다는 도전의 의미가 담긴 미소였다. 그녀는 변했지만 그녀의 핵심적인 강인함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제 회의는 서연의 발표와 준식의 간헐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모든 경쟁사가 퇴장한 후 태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아르키메데스의 한 매니저에게 연락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개인적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자의 명령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 도시를 다시 떠나기 전에 그녀를 완전히 자신의 시야 안에 가두어 둘 작정이었다. 한편 서연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태호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감정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음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녀의 뱃속에 있던 태호의 아이, 강지호를 세상의 복잡하고 더러운 권력 다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미안해. 지호야. 엄마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고 다시 조용히 돌아갈게. 서연은 속으로 아이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태호가 그녀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를 이해했지만 그에게 아직까지 자신의 아이가 그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이가 이미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엄청난 비밀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태호는 전혀 몰랐다.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이 재회는 단순한 사랑의 재개가 아니라 폭풍 후의 시작이었다. 강태호는 한서연이 자신의 저녁 식사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5년 동안 그의 심장을 짓눌러온 공허함과 분노는 이제 그녀를 다시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강한 집착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그녀의 회신을 기다리는 대신 즉각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한서연의 프로젝트 수준은 더 이상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르키메데스의 한국 지사는 강일 그룹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통보를 받아왔다. 프로젝트 진행 방식과 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요구였다. 그 요구는 비합리적이었고 프로젝트를 거의 무산시킬 수도 있는 수준의 압박이었다. 이는 명백하게 강태호의 개인적인 압력이었으며 서연을 자신의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었다. 서연은 문서를 훑어보면서 그의 의도를 정확히 읽어냈다. 그녀는 분노 대신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강태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지배자였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다. 그녀가 5년 동안 혼자 힘으로 쌓아 올린 능력과 방어막을 서연은 지체 없이 아르키메데스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고 그들에게 강일 그룹과의 모든 협의를 자신이 전적으로 담당하겠다고 통보했다. 태호의 개인 비서는 서연에게 태호가 직접 만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들의 만남은 공식적인 장소가 아닌 강일 그룹 소유의 최고급 프라이빗 갤러리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곳이었고 태호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서연이 들어섰을 때 태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한서연. 태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당신이 내 모든 연락을 피하고 5년 동안 그림자처럼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이야. 하지만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면 찾지 못할 것은 없어.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로 걸어왔다. 서연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표정으로 그를 마주했다. 총재님, 제 이름은 이제 한서연 매니저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일그룹의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러 왔습니다. 저희는 불필요한 압력에 굴복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 요구들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아르키메데스는 프로젝트를 철회할 것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는 그와의 거리를 분명하게 설정했다. 태호는 코웃음을 쳤다. 프로젝트를 철회해 당신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결정이 아르키메데스 아시아 태평양 지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은 해봤나? 그리고 당신 개인의 경력은 당신은 여전히 용감하지만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 그의 말은 그녀의 가장 약한 지점을 건드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의 마음속에서 아이에 대한 걱정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저는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일로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총재님의 명성에도 좋지 않습니다. 서연은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녀는 태호의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뒤에는 강지호라는 소중한 비밀이 있었고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한국에 머무르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이유였다. 태호는 서연의 앞에 놓인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다. 그의 눈빛은 맹렬했고 그녀의 얼굴을 집요하게 탐색했다. 좋아. 사업적인 이야기만 하자고. 나는 당신이 내 곁에 머물기를 원해. 정확히 말하면 강일그룹의 사업 범위 안에 당신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니 내가 그 능력을 인정해 주지. 그는 서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어떤 거래를 원하십니까? 서연은 질문했고 태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의 회사 아르키메데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할 생각이야. 강일그룹이 제시한 모든 비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철회하는 대신 당신은 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강일그룹의 파트너로서 내가 직접 감독하는 전담팀에 합류해야 해. 당신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나에게 직접 보고될 것이고 당신은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한국을 떠날 수 없을 거야. 이것은 명백한 감금이자 통제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회사를 압박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이기도 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하며 이 제안의 모든 이점과 위험을 계산했다. 그와 가까이 지내는 것은 지호의 존재가 노출될 위험을 높이지만 멀리 도망치는 것 또한 그의 더 거대한 압박을 불러올 수 있었다. 그녀에게는 정면 돌파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좋습니다.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 제 권한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총재님은 제 사적인 생활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제 거주지나 개인적인 만남에 대해 추적하거나 조사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일로만 만나는 관계입니다. 태호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여전히 당당하군. 좋아. 당신의 사생활은 존중하겠어. 하지만 사업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우발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 그는 사실상 그녀의 조건을 겉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교묘하게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였다. 그는 이미 서연의 사생활, 특히 지난 5년간의 행적을 조사할 비밀팀을 가동시킨 후였다.
서연은 태호의 말에 미세한 경고를 감지했지만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거래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대로 내일부터 강일그룹의 전담팀에 합류하겠습니다. 총재님께서도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려 했다. 잠깐 태호가 그녀를 붙잡았다. 5년 동안 어디에 있었나? 왜 나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지?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그리고 당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이제 통제와 권위 대신 상처받은 남자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드러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총재님, 저는 당신의 옛 연인이 아니라 당신의 사업 파트너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프로젝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갤러리를 나섰다. 그녀의 단호함은 태호의 심장을 찔렀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그의 집착을 더욱 부추겼다. 갤러리를 나선 서연은 곧바로 안전 가옥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자신의 아들 지호가 유치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호는 태호와 똑 닮은 강한 눈매와 영리함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태호와의 재회가 불가피했고 이제 그는 그녀의 코앞에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개인 경호팀과 비서에게 강일 그룹의 감시망을 피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설정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태호가 분명히 그녀의 사생활을 조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호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모든 흔적을 지우고 2중, 3중의 방어막을 쳐두었다. 지호의 유치원, 거주지, 그리고 생활 패턴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태호는 서연이 떠난 후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단호함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능력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신복인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한서연에 대한 조사를 더 깊이 진행해 5년 전 그녀가 한국을 떠난 이유, 그리고 그동안 그녀의 삶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마. 특히 그녀의 주변에 새로 나타난 남자가 있는지 확인해. 태호는 서연이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을 것이라는 질투심과 의심만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가 홀로 5년간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있었다. 이준식 전무는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연과 태호 사이의 긴장 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한서연은 강일 그룹과의 파트너십에 따라 강태호의 전담팀에 합류하면서 일정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강일 그룹 본사에서 프로젝트에 전념했고 저녁 시간에는 외곽에 위치한 안전 가옥으로 돌아가 아들 지호와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경호팀과 비서들은 태호의 사적인 조사를 따돌리기 위해 고도의 보안 프로토콜을 유지했으며
서연의 동선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게 설계되었다. 그녀의 능력은 사업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에서도 탁월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강일그룹 본사 근처의 고급 유치원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다. 지호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조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공포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지호의 유치원은 강일그룹의 영향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강일 본사에서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는 길은 이곳을 지나야만 했다. 서연은 비서에게 즉시 지호와 유치원 교사가 대기할 장소를 강일그룹 본사에서 몇 블록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지정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지호를 먼저 만난 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동시키려 했다. 서연은 회의를 중단하고 급히 강일 본사를 나섰다. 그때 강태호는 이사회와의 갑작스러운 약속 때문에 같은 시각 본사 건물을 나서고 있었다. 서연은 검은색 경호 차량에 몸을 숨기고 약속 장소 근처의 교차로에 도착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유치원 교사와 함께 구급차를 기다리던 지호가 인형을 놓쳐 강일 그룹의 건물 입구 쪽으로 달려가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지호는 강태호가 자신의 차량에 오르기 위해 서 있던 바로 그 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호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인형을 찾기 위해 힘껏 달려갔다. 아무에씨, 서연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채서 뛰어내릴 뻔했지만 직전에 스스로를 제어했다. 그녀는 경호원에게 즉시 무전으로 지시했다. 지호에게 접근하는 모든 움직임을 차단해 아이를 안전하게 데려와. 경호원들은 지체 없이 움직였고 그들의 그림자는 지호에게 닿기 직전이었다. 서연은 숨을 멈추고 상황을 주시했다. 강태호는 자신의 차량으로 향하던 중 귀여운 꼬마 아이가 자신의 발밑으로 달려와 인형을 주우려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무심코 아이를 내려다보았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호의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의 윤곽은 5년 전 자신의 젊은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태호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멍하니 아이를 응시했다. 지호는 인형을 주워들고 고개를 들었고 태호와 눈이 마주쳤다. 태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그때 서연이 심어놓은 경호원들이 재빨리 움직였다. 한 경호원이 지호를 자연스럽게 안아 올리며 지호야, 이모가 걱정하셔라며 유치원 교사에게 인계했고 교사는 재빨리 아이를 차량에 태웠다. 이 모든 상황은 몇 초 만에 일어났다. 태호는 순식간에 사라진 아이의 모습에 어리둥절했고 경호원들의 전문적인 움직임에 미심쩍은 눈빛을 보냈다. 그는 비서에게 즉시 방금 있었던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지만 경호원들은 태호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상황을 정리하고 사라진 후였다. 태호는 그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기시감과 강한 끌림에 깊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지호를 진정시키고 잠들게 한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한
철옹성 같은 계획에 균열이 생겼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호가 곧 지호의 존재를 의심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태호의 눈을 지호에게서 돌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일 그룹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여 태호의 관심을 돌리려 했다. 이때 강일 그룹의 이준식 전무는 서연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서연의 등장은 자신의 권력 상승에 방해가 되었고, 특히 그녀가 프로젝트의 모든 재정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다. 준식은 자신이 추진하던 비밀스러운 자금 유용 계획이 서연에게 발각될까 두려워했다. 그는 서연을 강일 그룹에서 영구적으로 축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준식은 서연의 프로젝트 설계에 고의적으로 허점을 만들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켰다. 그의 계획은 서연이 기술적인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하여 그녀의 전문성을 깎아내리고 태호에게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준식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들을 이용해 서연의 팀 내부에 혼란을 야기했고 그녀의 업무를 방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준식의 미묘한 방해 공작을 즉시 감지했다. 그녀는 단순한 설계자가 아니었고 복잡한 조직 구조와 권력 암투를 꿰뚫어 보는 전략가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모든 문서와 보고서를 재검토하면서 이준식이 고의적으로 만들고 있는 구조적인 오류와 정보 왜곡을 찾아냈다. 이는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시도였다. 서연은 태호에게 이 사실을 바로 보고하는 대신 준식의 행동 패턴과 배후 세력을 파악하기 위해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준식의 자금 흐름과 그가 접촉하는 외부 인사들의 명단을 추적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정보력을 활용하여 준식이 강일 그룹의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려 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강렬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태호는 며칠 동안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짧은 순간의 마주침이었지만 아이의 강렬하고 영리한 눈빛은 그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계속해서 의문을 던졌다. 왜 그 아이의 모습에서 5년 전 자신의 젊은 모습이 보였을까? 왜 그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단 전문 경호원들이 주변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 한서연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압도했다. 태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그 아이의 행방과 서연과의 관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아이의 신원과 한서연의 지난 5년간의 기록을 대조해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도 좋다. 나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한서연이 나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어. 태호의 목소리는 분노와 강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설치해둔 보안망은 태호의 정보력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철저했다. 그녀는 아르키메데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호의 존재에 대한 모든 흔적을 디지털 세계와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지웠다. 태호의 조사팀은 아무리 노력해도 서연의 지난 5년 동안의 사생활에 대해
어떤 의미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이는 태호의 오만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태호는 서연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프로젝트 회의에서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거나 불필요하게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한 매니저, 당신은 항상 그렇게 혼자 일하나? 당신의 개인적인 삶은 어떤가? 가정을 이루고 있나? 내가 아는 한 당신은 5년 동안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의 질문은 집요했고 노골적이었다. 서연은 흔들림 없이 응수했다. 총재님, 제 개인사는 이 프로젝트와 무관합니다. 저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들이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더 이상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지속하신다면 저는 상급 기관의 총재님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보고할 것입니다. 그녀의 냉정한 반박은 태호의 예상을 벗어났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강일 그룹에서 주최하는 자선 행사에 지호의 유치원이 특별 공연을 위해 초대된 것이다. 서연은 지호의 유치원이 자선 행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유치원 측 또한 강일 그룹의 총재가 강태호라는 사실을 공연 당일에야 알게 되었다. 서연은 행사장에 도착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당장 지호를 빼내려 했지만 이미 지호와 아이들은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태호는 이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객석의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어쩔 수 없이 귀빈석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지호가 무대에 올라 깜찍한 율동을 시작했을 때 태호의 시선은 무대 위 아이들 중 유독 지호에게 고정되었다. 아이의 외모, 특히 춤을 추는 방식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느낌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공연이 끝난 후 아이들은 대기실에서 잠시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태호는 이사들과의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대기실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지호에게 다가갔고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당당하고 강렬한 눈빛을 가진 지호에게 말을 건넸다. 꼬마야, 춤 정말 잘 추더구나. 이름이 뭐니? 태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매우 날카로웠다. 지호는 태호의 강렬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저는 강지호예요. 총재님처럼 멋있는 아저씨가 제 춤을 칭찬해 주셔서 기뻐요. 아저씨는 정말 키가 크고 힘이 셀 것 같아요. 지호의 당돌함과 말투는 태호의 예상과는 달랐고 그는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강지호. 성이 강이었다. 이 우연의 일치에 태호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바로 그때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녀는 태호와 지호 사이에 서서 자신의 몸으로 지호를 가렸다. 총재님, 지호는 제 조카입니다. 잠시 제가 돌보고 있어서요. 아이가 조금 피곤한 것 같으니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연은 완벽하게 꾸며낸 거짓말을 매우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그녀의 심장은 폭발 직전이었지만 그녀는 결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조카. 태호는 비웃음을 흘렸다.
조카치고는 당신과 너무 닮았군. 아니, 오히려 나와 더 닮은 것 같지 않나. 특히 저 강렬한 눈빛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태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의 말은 서연의 방어막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다. 그는 이제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이 아이가 자신과 서연의 아이라는 것을.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냉정하게 태호의 말을 반박했다. 총재님,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재님에게 제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가족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일로 저를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입니다. 지금은 자선 행사의 자리입니다. 이사회 구성원들 앞에서 이런 개인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연의 역공은 태호를 잠시 머뭇거리게 만들었다. 그는 이 중요한 자리에서 스캔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했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다. 태호는 분노를 억누르며 서연에게 짧고 날카로운 경고를 던졌다. 이 문제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겠어.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 그날 밤 태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다시 한번 명령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좋아. 나는 더 이상 이 불확실한 상황을 용납할 수 없어. 조심해. 한서연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하고 철저한 사람이야. 그는 이미 서연과 사업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는 정교한 통제망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서연 또한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태호의 집착과 권력이 지호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태호가 DNA 검사를 시도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경호팀에게 지호의 모든 환경을 철저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했고 태호의 비서팀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지호를 완전히 격리시켰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것을 넘어 태호의 모든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실행해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서 어머니의 강한 본능과 전략가의 냉철함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준식 전무는 한서연이 자신의 비리 행각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눈치챘다. 서연이 재정 보고서와 계약 문서를 비정상적으로 깊게 파고들고 있다라는 정보가 준식의 충직한 부하들을 통해 흘러나왔다. 준식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서연을 강일 그룹에서 영구적으로 몰아내기 위한 최후의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가동시켰다. 그의 목표는 서연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다. 준식은 서연이 총괄하는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 기술 중 하나에 고의적인 기술적 결함을 삽입했다. 그는 외부 하청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여 서연이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치명적인 구조적 오류를 은폐했다. 이 오류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프로젝트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함께 강일 그룹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규모였다. 다음 날 아침
이 사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태호의 집무실로 보고되었다. 보고서에는 한서연 매니저가 중대한 기술적 오류를 검토 과정에서 간과했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무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보고서를 읽고 격노했다. 그는 서연의 능력을 믿었지만 준식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었다. 태호는 서연을 의심하는 동시에 준식이 이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않았다. 서연은 준식의 공작을 완벽하게 간파했다. 그녀는 이미 이준식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프로젝트 내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모든 설계 도면과 계약서를 재분석했고 마침내 준식이 삽입한 구조적 오류의 정확한 위치와 조작된 서류의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준식의 비리를 폭로할 단 한 번의 기회만이 남아 있었다. 태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실 안은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찼고 이사회 멤버들은 서연을 향해 비난과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이준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발표했고 서연의 과실로 인해 강일 그룹이 입게 될 예상 손실액을 부풀려 발표하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한 매니저의 무능력 또는 부주의가 강일 그룹에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올 뻔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프로젝트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준식이 단호하게 요구했다. 서연은 조용히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모습은 단정했고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태호는 그녀를 응시하며 그녀가 이 압박감을 어떻게 이겨낼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 전무님 그리고 이사님들께 서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저는 이 보고서에 기술적 오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오류는 제가 간과한 것이 아니라 이준식 전무님께서 고의적으로 설계 과정에 삽입하신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보타주 행위입니다. 회의실은 서연의 충격적인 발언에 술렁거렸다. 준식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서연을 조롱하며 격분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음해인가? 한 매니저.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감히 강일 그룹의 전무를 모함하는가? 당신은 당장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준식은 자신의 연기력으로 이사들을 설득하려 했다.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가 준비한 증거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조작된 계약 서류, 원본과 그녀가 확보한 준식, 부하, 직원들의 내부 통신 기록을 제시했다. 이 통신 기록에는 이 전무님께서 하청업체에게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내용과 설계팀의 핵심 정보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라고 지시한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경력을 파괴하고 강일 그룹의 재정에 손실을 입히려는 악의적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녀의 증거는 매우 정밀하고 반박 불가능했으며 이사회 멤버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태호는 서연의 치밀한 준비성과 그녀가 위험을 감수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한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준식의 비열한 행태를 이미 의심하고 있었지만
서연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공을 펼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서연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이 전무님께서 숨기려 했던 이 기술적 오류는 사실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이준식 전무님의 사적인 자금 흐름을 조사했고, 그 결과 이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지난 3년간 강일그룹의 여러 사업에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해외 법인으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준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서연은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을 넘어 준식이라는 부패한 암적인 존재를 강일 그룹에서 도려내기 위한 완벽한 전략을 실행했던 것이다. 그녀의 지성과 용기는 이 사회 전체를 압도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식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이준식 전무는 즉시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고, 감사팀은 한서연 매니저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철저한 특별 감사를 시작하라. 그리고 수사 당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 태호의 목소리는 절대적이었고 준식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서연은 승리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 대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지만 태호의 의심은 여전히 그녀를 맴돌고 있었다. 이준식 전무를 축출한 다음 날, 강일 그룹에는 한서연에 대한 존경과 찬사가 쏟아졌다. 그녀는 단순히 유능한 전문가를 넘어 부패를 정면으로 돌파한 용감한 전략가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서연의 승리는 개인적인 긴장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준식이라는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강태호의 모든 관심과 집착은 오직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 바로 아들 지호에게로 집중되었다. 태호는 서연과의 대결 이후 지호의 DNA 샘플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그의 비서팀은 지호의 일상생활 방향을 집요하게 추적했고, 결국 지호가 놀이터에서 흘린 머리카락 한 올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태호는 최고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는 해외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고, 며칠 동안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날 오후, 태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봉인된 보고서를 받았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봉투를 뜯었다. 보고서의 첫 줄, 99.99%라는 숫자가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폭탄 선언이었다. 강지호는 그의 아들이었다. 5년 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낳은 그의 피를 이은 아들. 충격은 분노로 변했다. 태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찢어 발겼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이토록 거대한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5년 동안 그는 그녀를 찾아 헤맸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림자 속에 숨어 지냈던 것이다. 태호는 이 모든 것이 농락당한 것만 같았다. 그는 곧바로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거절은
용납되지 않았다. 서연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태호의 눈빛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맹렬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 주변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찢어진 DNA 보고서 조각을 그녀의 앞에 던졌다. 이게 뭔가? 한서연, 설명해봐. 이 종이 조각들이 의미하는 바를 내 앞에서 당장 명확하게 설명해. 태호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서연은 보고서 조각들을 내려다보았고 그 순간 모든 방어막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태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네, 총재님, 지호는 당신의 아들이 맞습니다. 5년 전 제가 당신을 떠났을 때 이미 뱃속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서연의 고백은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왜 태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격노한 목소리가 집무실을 뒤흔들었다. 왜 내게 이 사실을 숨겼지? 왜 내게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박탈했어?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데 당신은 내게 이런 식으로 복수하려 했던 건가? 태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서연에게 달려들 듯 다가갔다.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5년 동안 홀로 지호를 키우면서 쌓아온 강인함으로 태호의 분노를 마주했다. 복수요, 당신에게 복수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호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태호의 분노를 잠재울 만한 단호함이 있었다. 5년 전 당신의 어머니 강 회장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태호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등장에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가 왜?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연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오만하게 믿고 있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진실을 털어놓았다. 당신의 어머니는 제가 당신의 사업과 가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평범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의 후계자 자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막대한 돈을 제시하며 당신에게서 영원히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녀는 제가 당신의 곁에 머문다면 당신이 추진하던 중요한 프로젝트와 당신의 생명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때 저는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세상의 권력 다툼 속에서 위험에 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태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는 대신 당신의 어머니에게서 당신의 미래와 지호의 안전을 약속받았습니다. 당신을 지키고 우리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당신 가문의 권력이 만든 희생양이 바로 저였습니다. 태호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서연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눈물과 후회로 변했다. 서연, 나는 전혀 몰랐어. 당신이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그는 주저앉을 듯 몸을 비틀거렸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세상에는 당신의 권력이 닿지 않는 곳, 혹은 당신의 권력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을 태호에게 고백함으로써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오만함과 그녀를 향한 무관심이 그녀를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어머니와 이 상황에 대해 정면으로 대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서연과 지회에게 닥쳤던 과거의 위협이 단순히 어머니의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거대한 비밀의 폭로는 단순히 두 사람의 재회를 넘어 강일 그룹의 깊은 어둠을 파헤치는 시작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강태호는 한서연의 고백을 들은 후 자신이 그녀에게 가했던 오해와 압박에 대해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사랑하는 사람과 아들의 존재를 5년 동안이나 외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는 이제 자신을 향했고 동시에 서연과 지호를 희생시키려 했던 과거의 그림자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서연을 진심으로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녀와의 사이에 쌓인 5년의 장벽은 너무나 높았다. 서연 또한 태호의 격렬한 반응 속에서 진심을 읽었지만 5년의 고독과 지호를 향한 책임감은 그녀를 쉽게 해제시키지 않았다. 총재님, 과거의 감정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어무식한 어머니가 절 떠나보낸 이유가 단순히 가문의 명예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떠난 후 강일 그룹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준식 전무의 비리도 그저 개인적인 탐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의 냉철한 분석은 태호의 이성을 일깨웠다. 그는 즉시 최고위급 보안회의를 소집했고 서연과 둘이서만 비밀리에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태호는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서연은 그녀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와 정보 분석 능력을 무기로 삼아 강일 그룹 내부의 깊은 부패와 음모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지만 그 관계는 아직 애정보다는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준식 전무의 비자금 흐름을 역추적했고 놀랍게도 그 돈의 종착지가 태호의 친척인 강형철 전무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형철은 태호의 사촌 형이었고 강일 그룹 내에서 태호의 총재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태호에게 충성하는 척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준식과 같은 부패한 세력을 규합하여 태호의 몰락을 꾀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호에게
5년 전 그가 추진하던 핵심 프로젝트가 갑자기 난관에 부딪혔던 시점을 떠올리게 했다. 총재님, 강 회장님께서 저에게 접근했을 때 당신의 프로젝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닐 겁니다. 강형철 전무는 당신의 어머니를 이용해 저를 제거하고 당신의 사업을 방해하여 총재로서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서연의 가설은 매우 논리적이었다. 태호는 분노했다. 강형철이 감히 내 어머니까지 이용해 그가 내 총재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일하기 움직였을 줄은 몰랐어. 태호는 곧바로 강형철을 압박하려 했지만 서연이 그를 제지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성급합니다. 강형철은 이준식보다 훨씬 더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강일그룹의 오랜 비자금 통로와 정계 인사들의 약점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을 눈치채면 모든 증거를 인멸할 것입니다. 서연은 강형철의 네트워크를 해킹하고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국제적인 정보팀을 동원했다. 그녀는 강형철이 해외에 은닉한 자금의 흐름과 그가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과 접촉한 기록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조사 결과 강형철은 단순한 권력 찬탈을 넘어 강일그룹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장기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었다. 태호는 서연의 치밀한 전략가적인 면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시키고 적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5년 전 자신을 떠났던 것이 배신이 아닌 진정한 희생과 용기였음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옛 연인의 애증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강형철이 우리 둘의 관계를 알게 되면 지호의 존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연이 경고했다. 우리는 지호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긴 채 강형철의 모든 네트워크를 한 번에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결정적이어야 합니다. 서연은 강형철의 재정적 약점을 파고드는 정교한 반격 작전을 제안했다. 그녀의 계획은 강형철이 그룹 내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 즉 그가 해외 비자금을 대규모로 국내로 들여와 권력 확장에 사용하려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태호는 서연의 지시에 따라 강형철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동시에 강일그룹 내부의 충성파들을 결집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강일그룹의 정의와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싸움임을 직감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회의가 끝난 후 태호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 지호는 나에게 화를 내지 않니?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권위 대신 아버지로서의 깊은 불안감과 애정을 담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지호는 강인한 아이입니다. 당신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았죠. 그는 항상 엄마가 최고로 멋지고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언제나 일 때문에 멀리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당신을 그리워했지만 그의 세상은 제가 만들어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울타리가 무너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호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돼야 합니다. 태호는 서연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인내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서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어. 당신과 지호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겠어. 이 싸움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잠시 눈을 감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임박한 전쟁의 긴장감이 그녀의 모든 감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강태호와 한서연은 강형철 전무의 부패 네트워크를 일망타진하기 위한 치밀한 방역 작전을 완성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강형철을 축출하는 것을 넘어 그가 강일 그룹과 정기에 구축한 모든 불법적인 연결고리를 동시에 끊어내는 것이었다. 작전의 핵심은 재정적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서연이 찾아낸 증거에 따르면 강형철은 곧 거액의 비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그룹 내 주요 인물들에게 뇌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태호를 실각시키려 계획하고 있었다. 서연은 스스로 가장 위험한 미끼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의 임무는 강형철에게 자신이 태호와의 관계를 폭로하고 강일 그룹의 핵심 정보를 유출할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강형철이 은닉된 자금과 증거를 드러내도록 유인하는 것이었다. 강형철은 제가 태호에게 버려졌거나 태호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실망했다고 믿을 겁니다. 그는 저의 분노와 지식을 자신의 권력 찬탈에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가 모든 카드를 꺼내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서연이 냉철하게 설명했다. 태호는 서연의 안전 때문에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서연의 논리에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작전만이 강형철의 뿌리 깊은 음모를 완전히 파헤칠 유일한 방법이었다.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내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직접 감시할 거야. 조금이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작전을 중단할 것이네. 태호는 서연에게 강력한 보안 장치와 보디가드 팀을 비밀리에 배치하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했다. 강형철은 서연이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보고를 받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는 서연의 탁월한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의 지식이 태호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형철은 서연과의 비밀 회동을 주선했고 서연은 태호에게 보복하려는 듯한 연기를 완벽하게 펼쳤다. 그녀는 태호의 사적인 약점과 강일그룹의 주요 프로젝트 기밀 문서를 강형철에게 넘겨주며 그의 신뢰를 얻어냈다. 하지만 강형철은 매우 교활하고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서연의 접근이 너무나 쉬웠다는 점을 경계했고 태호와 서연이 재회했다는 소문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다. 강형철은 서연이 가져온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동시에 그녀를 시험하기 위한 이중 함정을 설치했다. 그는 서연에게 강일그룹의 민감한 해외 거래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려보내 그녀의 반응을 살피고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는 비밀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강형철이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녀는 그가 흘려보낸 허위 정보의 미묘한 오류를 순식간에 파악했지만 오히려 그 정보를 자신이 태호에게서 얻은 진실인 양 가장하여 강형철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로 인해 강형철은 서연이 자신의 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고 마침내 비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결정적인 최종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다. 강형철의 작전은 다음 날 열릴 강일 그룹의 해외 투자자 대상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프레젠테이션 직후 자신이 매수한 이사들과 함께 태호에게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고 비자금으로 매수된 고위 인사들을 통해 태호를 사법적으로 압박하려 했다. 강형철은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서연을 핵심 연사로 내세워 그녀가 태호에게 불리한 정보를 발표하도록 강요할 계획이었다. 이는 태호의 몰락을 전 세계에 알리는 치명적인 일격이 될 터였다. 이 소식을 접한 태호는 격분했다. 그가 감히 당신을 이용하려고 해. 프레젠테이션에 절대 참석하지 마. 서연 너무 위험해. 태호는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작전을 취소하려 했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아닙니다, 총재님. 이것이 우리가 강형철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가 모든 불법적인 증거와 연결고리를 한자리에 모으게 될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는 강형철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방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연은 강형철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할 모든 자료와 그녀에게 요구할 발표 내용을 사전에 입수했다. 그녀는 이 자료들 속에 숨겨진 강형철의 비리 증거와 비자금 조성 과정을 역이용할 완벽한 기술적 트랩을 설계했다. 그녀의 계획은 프레젠테이션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강형철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착각하게 만들 증거를 공개하고 동시에 그의 모든 비밀 금고의 위치와 비자금의 흐름을 태호의 팀에게 노출시키는 것이었다. 이 거대한 도박은 이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운명은 다음 날의 프레젠테이션 장소에서 결정될 터였다. 강일그룹의 해외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은 서울의 가장 상징적인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자리였으며 강형철은 이 무대를 강태호의 몰락과 자신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강태호는 무대 뒤편의 보안 통제실에서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의 심장은 불안과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강형철은 VIP석에 앉아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했다. 한서연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검은색 정장과 냉철한 눈빛은 그녀의 평정심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예정된 발표 순서에 따라 강일 그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발표 내용은 강형철이 그녀에게 넘겨준 조작된 내용과 미묘하게 달랐다. 강형철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태호는 서연이 이미 이중 함정을 가동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서연은 핵심 기술 발표 대신 갑자기 화면을 전환했다. 스크린에는 강일 그룹의 혁신적인 기술 대신 강형철이 국내외 은닉한 비자금의 복잡한 흐름도가 상세히 펼쳐졌다.
장내의 모든 참석자들, 특히 강형철의 충성파 이사들과 해외 투자자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서연은 침착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강형철의 모든 불법 행위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 자료는 강일그룹의 미래 비전이 아니라 그룹의 성장을 저해하고 총재님의 권한을 찬탈하려 했던 불법적인 음모의 실체입니다. 강형철 전무는 이 비자금을 통해 정계 인사들과 부패한 이사들을 매수하고 강일그룹의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태호 총재님의 몰락을 위한 악의적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서연은 마치 사실을 읽어 내려가듯 담담하게 폭로를 이어갔다. 강형철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저건 조작된 자료다. 저 여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녀는 강태호와 결탁하여 나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강형철은 단상으로 달려가 서연을 제지하려 했지만 서연의 경호팀원들이 재빨리 움직여 강형철을 단상 아래로 밀어냈다. 혼란이 가중되는 순간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가 조작된 자료를 강형철에게 넘기면서 은밀하게 심어 놓았던 디지털 트랩이 작동한 것이다. 스크린에는 강형철의 비밀 금고와 그가 연락하던 부패한 정계 인사들의 실명이 담긴 파일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 이 자료들은 강형철이 서연을 믿고 금고의 보안 코드를 조작하던 과정에서 포착된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것이 조작된 자료라면 강형철 전무님께서 금방 전에 이 코드를 왜 입력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연의 날카로운 반문은 강형철을 완전히 침묵시켰다. 그때 태호가 보안 통제실에서 미리 준비해둔 자료와 함께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등장과 함께 태호의 충성파 이사들과 법률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형철을 응시했다. 강형철 전무, 당신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지금 즉시 시작될 것입니다. 당신은 강일그룹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룹의 미래를 위협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태호는 미리 확보된 체포영장 사본을 강형철의 앞에 내밀었고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강형철을 즉시 체포했다. 강형철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서연을 향해 이를 갈며 소리쳤다. 한서연 이 모든 걸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내 아들의 존재를 폭로하고 너희 모두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의 위협은 서연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지만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형철의 마지막 발악에 흔들리지 않고 태호와 눈을 마주쳤다. 태호는 강형철의 위협을 듣고 분노했지만 서연의 평온한 모습에서 안정을 찾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강일그룹은 한서연 매니저의 용기와 뛰어난 전략적 통찰력 덕분에 이 거대한 부패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그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공정하게 마무리되었고 강형철의 몰락은 강일그룹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서연은 자신의 능력과 용기를 통해 공정함과 정의를 실현했고 강일그룹 전체의 구원자가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태호의
옛 연인이 아니라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자 구원자임을 증명했다. 태호는 서연을 바라보며 깊은 존경과 함께 5년 전 그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대한 애틋함이 다시 한번 밀려왔다. 이제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제거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형철의 몰락과 강일그룹 내부의 부패 청산은 한서연의 예상대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강태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룹 전체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는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강일그룹의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했다. 태호는 서연의 지성과 용기에 깊이 감사하며 그녀를 그룹의 비전과 윤리 경영을 총괄하는 전략 고문 자리에 공식적으로 임명하려 했다. 이는 그녀의 능력과 기여도를 인정하는 최고의 예우였다. 서연은 태호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총재님, 저는 강일 그룹의 정의를 세우는데 기여했지만 저는 제 자신의 전문 분야인 건축 설계와 프로젝트 관리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르키메데스의 파트너로서 강일 그룹과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옛 연인이나 그룹의 내부인이 아닌 대등한 동맹이자 파트너로 남고 싶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결정은 태호에게 그녀의 진정한 가치와 독립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그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녀의 건축 회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써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존경, 그리고 전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형태로 다시 태어났다. 강태호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아들 지호와의 관계 회복에 전념했다. 그는 지호에게 자신이 왜 5년 동안 곁에 없었는지 솔직하게 설명했다. 아빠가 너와 엄마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잠시 멀리 떠나 있었단다. 하지만 이제 모든 위험이 사라졌어. 아빠는 이제 매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태호는 지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담았고 지호는 그의 따뜻한 부성애를 거부하지 않았다. 지호는 태호의 강인함과 서연의 지성을 모두 물려받은 총명한 아이였다. 그는 태호를 멋진 아빠로 인정했지만 여전히 자신을 헌신적으로 키워온 엄마 서연을 최고의 영궁으로 여겼다. 태호는 서연과 지호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서연에게 공식적으로 재결합을 청했고 과거의 오해와 고통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간절히 요청했다. 강 회장, 태호의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의 존재를 모두 알게 된 후 깊은 후회와 참회를 느꼈다. 그녀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서연 또한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며 용서의 손길을 내밀었다. 가문의 오랜 갈등은 지호라는 존재와 서연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에 비로소 종식될 수 있었다. 이제 강일 가문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몇 달 후 강태호와 한서연은 가족들 앞에서 조용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5년 동안의 고통과 희생이 정의와 사랑으로 승화되었음을 상징했다. 지호는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가장 행복한 증인이었고, 이제 완벽한 가정을 갖게 되었다. 태호는 서연에게 그녀가 떠나야 했던 이유가 된 과거의 어둠을 완전히 청산하고 그녀의 독립적인 삶을 존중하겠다고 맹세했다. 이야기는 서연이 디자인하고 태호가 건설을 지원한 지호와 새 가족이 함께 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마무리된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들의 강한 사랑과 지혜, 그리고 과거의 시련을 이겨낸 굳건한 의지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태호가 새롭게 이끄는 강일 그룹의 미래가 투명하고 밝게 펼쳐져 있었다. 서연은 지호의 손을 잡고 태호와 함께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의미 있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